자, 한 주의 마지막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8시 58분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개장 전략 한번 들어본다면 빨간불이 일단 보이긴 합니다. 동시효과에서. 네, 일단 야간 선물이 플러스 0.12% 상승을 했는데 이건 뭐 미국장이 안 열려서 그런 네. 거고 시간에서는 또 트럼프 인사가 또 방한을 해서 이제 뭐 여러 정치인들 좀 만난다 봐요. 그래서 정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뭐 포스코 엠텍이랑 유일 로보틱스 관련된 좀 공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의 좀 움직였고요. 오늘도 뭐 외국인 뭐 오늘은 근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니까 약간 수급적인 변화가 있긴 할 텐데 오늘 어쨌든 반도체가 조금 연달아 달려줄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UBS에서 하이닉스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증권사가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면 조금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미국 증시는 여전히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대외 변수만 좋으면 우리나라 더 가는 거고 조금 약간 대외 변수가 좋지 않으면 거기에서 좀 단기 차익이 나올 수 있어서 지수에 대한 기대를 너무 가지기보다는 좀 특정 산업 그리고 종목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688 요 정도 수준이고요. 환율 역외에서 보면은 1,459원 61전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예상치 결지수 코스피가 0.2%였다가 0.04% 정도, 코스피가 0.01% 정도. 어쨌든 빨간불이 들어오고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특별한 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개장을 맞이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금요일에 또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네. 다음 주를 생각했을 때 뭐 오늘은 이런 액션이 좀 나을 것 같다. 미국도 휴장이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으니까 또 개장 초부터 딱 움직여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음 주를 좀 대비한다면 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뭐 이런 쪽들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AI 쪽은 저는 뭐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 로봇 그다음 전력 오늘 원전은 좋은 이슈 있었죠. 웨스팅하우스 족수 풀리는 거 뭐 네. 그런 것들 뭐 그런 내용들만 잘 체크하셔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장을 했고요. 9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대형주의 수급이 좋고요. 코스피가 0.4% 플러스 2,532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3% 마이너스권입니다. 약보합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722포인트로 시작합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그동안 먼저 조금 달려온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살짝 초반부터는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다 오릅니다. 삼성전자는 0.5% 56,400원, SK 하이닉스는 1% 넘게 올라서 20만 7,500원의 스타트를 끊고요. 현대차는 2.3% 정도 오릅니다. 21만 8,000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좀 방향성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LG엔솔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하는데요. 0.4% 더 밀려서 35만 7,000원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9% 급등했었고 네. 하창원 본부장님이 잘 마감 시황 때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제 옵션 만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은 그 다음 날에 어김없이 차익 실현으로 되돌림이 나오더라. 네. 그래서 오늘 5% 마이너스로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4,900원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또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오늘은 현대차 관련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글로비스, 오토에버, 현대차 이런 애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토에버는 네, 뉴스부터 먼저 설명을 할까요? 그럼? 그 저기 엔비디아하고 협력한다는 게 엔비디아랑 현대차가 현대 자동차 협력한다. 그룹하고 엔비디아하고 AI 및
옴니버스로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해가지고 기사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웰컴 젠슨 황.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AI와 디지털 트윈, 로보틱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반도체 설계 제조 서비스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로보틱스 분야가 좀 집중이 되나 보네요. 로보틱스 분야에서 협력이 좀 주목이 된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 아이작을 활용해서 AI 기반 로봇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런 뉴스로 오토에버, 현대차 그리고 글로비스 이렇게 또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전 기술도 5% 정도 오르고요. OCI도 4.5% 이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대형주가 0.7% 오히려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포스코 엠텍, CJ ENM, 테크윙, 재룡전기,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2%에서 18%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 6%, 에코프로가 3%, 요 정도 떨어져서 나노신소재도 1.8% 이렇게 떨어져서 전반적인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2차 전지가 코스닥 쪽에서는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그 자동화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포스코 엠텍 이슈가 있다 보니까 SP 시스템스가 이제 겐트리 로봇이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어요. 그거 관련된 기업이어서 또 좀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 원래 유엘 로보틱스가 같이 IR에 업데이트 됐을 텐데 뭐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로봇주들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올해 또 수천 대의 로봇을 공급하겠다, 뭐 양산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전날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쪽은 거의 다 가네요. 이제 더 E&M도 상한가 갔었고요, 포스코 엠텍도 상한가 갔었는데 뭐 거의 하나는 상한가, 하나는 22%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쪽은 확실히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따라올까라는 물음표가 있어서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이슈로 뭐 BHI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주 쪽으로 가장 좋고 또 이제 베이스가 깔리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수급 쏠림이 일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홍준표 씨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했습니다. 뭐 대부분이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힘스 같은 뭐 이런 또 엔진 쪽 연관이 또 생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이닉스 쪽 이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는 거기 현대차와 엔비디아 AI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 그 CS에서 자율주행 그 핸들 없는 그 로봇 택시에 대한 또 뛰어든다. 뭐 웨이모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좀 엮여 있어서 스토리가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이제 변압 전력 쪽 뭐 HD 현대 일렉트릭은 지금 이제 또 딱지가 붙어서 좀 못 가지만 뭐 LS 일렉트릭이나 뭐 재룡전기 뭐 이런 종목군들에서도 일단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좀 눈에 띄는 특징들? 네, 이제 하이닉스 단연 앞서 있고요. 오늘 자동차 하이닉스 자동차 오늘 아마 그걸 중심으로 버티는 거 아니겠나 싶고 어저께 2차 전지 막판에 이상하게 오른 거는 반락이 되고 SDI도 적자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제 빠지고 오늘도 좀 빠지는 그런 형태. 크게 변화되지 않. 미국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네. 뉴스프로가 아주 어제 오늘 사이 나온 건 아까 현대차 이 정도 말고는 아주 새로운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난리칠 가능성이 없고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한번 생각들을 하면서 대비하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난리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거래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반도체가 추세 전환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도 HBM 쪽에 가중치를 많이 두고 집중을 해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지금 초반부터 3% 정도 올라서 21만 500원.
죄송합니다. 21만 500원.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고. 사실 엔비디아빨의 하이닉스랑 현대차 요거를 뺀다고 치면은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분위기고 오히려 코스닥 쪽을 보면 더 조금 무거운 분위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차 전지가 이제 에코프로비움이 6% 빠지면서 어제 그런 급등에 대한 9% 급등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급이 이제 저쪽 그 제약바이오 쪽으로 알테오젠, HLB, 리가캠 이쪽으로 조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조용한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락하는 섹터 쪽에서 조금 움직임을 찾아보자면 하락하는 그 2차 전지 말고 LIG 넥스원 3.4%,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8%. 오늘 국방 쪽이 조금 빠지긴 합니다. 네. 방산 쪽. 아무래도 같은 이슈죠. 같은 이슈죠. 네, 그 수주가 좀 지연될 수 있고 이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 그러니까 이제 원전도 그거와 같은 스토리로 좀 빠졌는데 원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족쇄가 풀리는 그 MOU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거기에 따른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방사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차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에서도 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연달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목별로 약간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조금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기간의 이 아이패밀리 SC도 기간의 순매수가 강하고 연기금이 강한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리포트 뜨니까 이렇게 3거래일 만에 뭐 6%, 10% 해갖고 한 25% 올라버렸거든요. 네. 3일 만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수출주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서 이런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한 번씩 좀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거니까 한번 그런 거에서 투자 포인트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인사이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BHI가 11%, 12%, 우리기술이 10%, G2파워 7.8%, LNG와 원전 쌍끌이 수주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특징들? 네, 그 아까 말고는 아까 아모레퍼시픽 예를 들어서 네. 그다음에 삼양식품 수출 중에서 이런 거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우리 변압기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을 조금 천천히 가고 덜 오른 종목을 받고 이런 약간의 교체 비슷한 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 예를 들어서 현대일렉트릭도 많이 갔잖아요. 물론 현대일렉트릭 무너지면 안 되지만은 현대일렉트릭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좀 쉬면은 그 사이에 이제 덜 가거나 아니면 새롭게 말씀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몇 번 LS 일렉트릭 같은 거 아니면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의 갭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 현대일렉트릭 많이 올라와서 네. 효성중공업 뭐 LS 일렉트릭 뭐 이런 정도 같이 좀 이렇게 그 내에서도 순환 비슷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료 그 화장품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정도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일어날 수 있겠고 나중에 한번 시켰는데 우리 추석 구정 연휴잖아요. 네. 춘절이고 그러면 그 카지노 쪽도 요즘에 한 1, 2주 전부터 이제 바튼 피싱이 이제는 국내 기관 외국인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는 같이 좀 붙는 것 같거든요. 일부 배당 강원랜드는 배당 쪽에 이슈가 좀 있고 배당 쪽 이슈라는 게 좋은 의미로 네. 패러다이스는 이미 그 매기가 좀 바튼 피싱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켠에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강원랜드 패러다이스도 좀 보고 화장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주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약간 교체되거나 바튼 피싱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네. 원래 가는 거 말고 다른 게 뭐 하느냐. 네네네. 그건 약간 스프레드 돼가지고 우리 트럼프 시작되기 전까지 그렇게 준비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오늘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그게 주춤할 수도 있고 가는 종목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약간 밸런스된 뷰를 가지려는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0.24% 플러스,
코스닥 시장은 0.2% 마이너스 이렇게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미국장도 안 들렸고 오늘 또 저녁에 또 지표도 봐야 되고 해서 좀 한산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 전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활력이 좀 부족한 듯한 상승 종목은 코스피에서 430 종목, 하락 종목 360 종목 이렇게 상승 종목이 살짝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 760개, 하락 종목 730개, 그래서 똔똔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3분까지의 장을 쭉 네.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초반부터 이제 마감까지의 오늘은 어떨 것 같다. 이런 감 같은 거는 어떤지. 오늘은 뭐 지수는 별로 안 움직이고 지수는 안 움직이고. 네, 산업별로 움직일 것 같아요. 오늘 뭐 선물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금투도 이게 많이 단기적으로 들어왔었던 거 지금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선물의 역전이 좀 강합니다. 지금 현물이 336이고 선물이 334거든요. 이게 이제 선물이 현물보다 높아야 아무래도 기대감이 있는 건데 지금 현물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오히려 음전에서 밑으로 좀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이스 차를 좀 맞춰주는 편인데 요즘에 그래도 한 0.5 차이는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거대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지수가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뭐, 그래서 일단 금투 물량도 좀 많이 나가는,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확실하게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세진다, 그러면 지수 다시 한번 2,500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좀 같이 봐주시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오늘 그, 하이닉스 요런 애들이 강해서 버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현대차, 기아, 뭐 지금 반도체 이런 쪽을 좀 올려놔서 지수가 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더더욱 더 이 지금 미국 증시가 중요해지는 거죠. 거기에서 기술주가 꼬꾸라지는 상황이 생기면 뭐 이제 멱살 잡혀서 같이 끌려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될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물량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실적 베이스 있거나 뭐 이슈가 있거나 오늘은 근데 좀 정직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시간에서 움직이고 또 장전에 나왔던 굵직한 이슈들을 그냥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좀 무난무난한 것 같고. 오늘은 약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네, 뭐 딱히 그거 외에 갑자기 뭐 새롭게 뭐 나오거나 그런 쪽은 오늘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뉴스 플로우가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베팅하는 게 쉽지가 않죠. 네. 오늘 밤 나올 게 더 클 수도 있는데 나온 게 없었어. 현대차 말고. 그럼 뭐 어떻게 뭐 움직이면 있겠어요? 기술적인 대응이 있겠죠. 어제 한 거 오늘 한 거. 그러면 이제 재미없고 액티비티가 약해 보이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갈림길에서 서서 이거를 고용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시 16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뭐 어떻게 시장 더 할 얘기 없으시면 자료로 편하실 갈까요? 대로. 네. 어떨까요? 보노님 조금 더 어떻게 시장 보시겠어요? 아니면 수급? 수금은 뭐 좀 재미없고 수급은 지금 뭐 49억, 549억 뭐 요 정도. 네. 기관이 매도 나오는 거? 네, 기관이 매도 나오는 거. 기관이 초반부터 1,700억 정도 팔거든요. 외국인은 14억 매수인데 네, 경기 금투 물량. 오늘 나올 거. 이게 금투 물량 어제 나왔던 어제 조정이 됐었던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비엠한테 이제 막판에 확 들어왔었던 메리츠의 창구도 있었었고 그렇죠. 금투로 여러 가지 어제 변동이 있었던 물량이 오늘 또 이제 초반부터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네, 뭐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선물 역전도 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최근에는 거의 비슷하거나 역전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눈에 확연히 보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영향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아까 이제 아마존의 그런 로보택시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뭐 슈어소프트 테크부터 시작해서 또 자율주행 쪽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서 뭐 로봇도 로보티지 이런 거 위주로 뭐 RS 오토메이션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걸 보니까 뭐 T로보틱스도 한 4~5% 올라가고요. 확실히 로봇이나 막 이런 쪽 있잖아요. 네. 노이즈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훑어보시고 이거 안 올랐네 하면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다가 수급 들어오면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방향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채팅창에 항상 오시는 아침에 JM님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전력주인지 원전주인지 이분은 이제 한국전력만 보고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을 채팅을 두 개 다지 뭐. 이슈가 이거다. 한 시간에 한 200개 치십니다. 한국전력의 진심이신 분이어가지고. 진심이신 아, 분.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종목을 지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장에서 뭐 QQQ나 스파이 이런 거는 하나만 파도 돼요. 근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게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계속 물어 뜯으면 좀 이렇게 방향성이 안 맞거나 소외될 때는 아무리 외쳐도 안 봅니다. 사람들이. 한국전력도 언젠간 가겠죠. 하지만 그 시기까지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포트폴리오화, 믹스화 이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 묵직하게 넣어서 하나가 다 올라가면 당연히 계좌는 엄청 좋아지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지수로만 해도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다이어트 방법을 안다라고 해서 다이어트 방법을 똑같이 할 때 내가 즐겁지 않잖아요. 그쵸. 살 빠질 결과를 알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습니다. 주식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만 파는 거는 상당히 힘든 고행의 길이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좀 여러 개로 믹스하시면 그래도 좀 정신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왜 하필 한국전력이었는지 궁금하네. 그럼 원전주인지 전력주인지 정의만 내려달라 그러시는데 뭐라고? 둘 다죠. 둘 다 어떻게 하나로 정의 내리겠어? 통을 못하죠. 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삼성전자는 거의 80% 확률로 반도체에서 움직이죠. 그렇죠. 주가가 아무리 가전이 잘 팔리고 TV가 잘 팔리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가 움직이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한쪽으로 디파인할 수가 없죠. 완전히 항상 요금 올리는 것 때문에 물가하고 그것만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하느냐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튜나님께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큼 네. 확실히 진짜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맞습니다.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 뭐 철학 싸움 뭐 논리야 놀자 하는 게 아니니까 시장에서 뭐 이게 맞아요. 비이성적이라도 네. 좋은 말이에요. 네. 그 문제는 비이성적이라도 그때 마켓이 항상 옳다는 거는 아닐 수 있지만 eventually 그때 그거를 받아들인다면은 자 본인의 마음 자세도 플렉시블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의 주관하고 그 플렉시빌리티하고 항상 충돌하죠. 예, 그 연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갖고 사람이 달리 행동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를 알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데 결과를 알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게 주식에서 정말 힘든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똑똑한 사람이 주식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개가 보이니까 내 로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갈 거고 저것도 갈 거고. 근데 내가 갈 거라고 딱 설정했었던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A를 먼저 골랐는데 C부터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고 스텝을 막 바꿔가다가 이제 다 놓치는 거죠.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늘에서 돈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게임 똥피하기 옛날에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었죠. 졸라맨하고 마시멜로 시절에. 돈 피하기 게임. 돈 피하기. 돈 피하기 게임 하는 느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예전에 그 라이코스 시절. 라이코스 철- 언제적 라이코스입니까? 라이코스, 야후, 꾸러기 이런 거 할 때였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시 21분이니까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개장을 했지만 막 활발하게 트레이딩 하실 거 아니면은 뭐 오늘 그렇게 크게 막 흥분되는 막 시장은 아니어서 두 분의 자료에 좀 집중하면서 살짝 유쾌하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시죠. 그럴까요? 네. 다음 주 준비하시는 것도 일정 같은 거. 네, 뉴스 또 정리하셔야 되니까. 뭐 편하실 때 하시죠. 네. 많은데요. 뭘부터 할까요? 트럼프, 인플레이션, 미국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삼성전자, HBM 정리한 거 하나 있고, 강원랜드 있고, 임시 공휴일, 시메스. 오케이. 오늘 오후까지 원하는 거 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나오는 것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것부터 해주시면 어때요? 트럼프나 오케이. 인플레이션? 그럽시다. 네. 그럼 순서대로 합시다. 일단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나왔던 거죠, 그저께. 주가에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보편관세 도입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로 고려한다고 뉴스에 나왔죠. 네. 기억나죠? 이렇게 하면은 시간 안 걸리고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엄포인지 블러핑인지 아니면 니고시에이션 그 협상의
수단에 불과한지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지라고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다른 거 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걸린단 네. 말이야. 이거 하면 바로 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한 경우가 저기 언제야 금융위기가 뭔가 9.11인가 하여튼 그런 경우 말고는 상황적 없으니까 이유를 대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주가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또 하나 잠깐 넘어갈게요. 네. 인플레이션 본격화하기 전에 파나마하고 그린란드는 미국과 넘어갈 것 같죠? 그거 아닌 것 같으면 알기하십니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넘어갈 것 네, 같습니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린란드 인구 별로 없거든요. 67%가 찬성합니다. 서베이 나왔어요. 그리고 덴마크는 지원 안 하고 여태까지 좀 차별했어요. 그 사람들. 그 미국으로 트럼프한테 넘어간다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라서 그런지 미국 넘어가는 거에 3분의 2가 찬성합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51번째 주가 될 것 같아요. 히토류. 히토류. 그럼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 일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러시아, 중국이 눈독 들이고 있는데 파나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운하?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무슨 효과가 있죠? 물동량의 미국 관세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미국을 비용? 그레이트하게 하는데 파지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파나마는 조금 약간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은 파나마는 옛날에 그 미국이 침공해가지고 네. 그 노리에가라고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사람을 부정 마약 밀매로 기소해가지고 나중에 그 다 족치고 군대가 파견해서 파나마를 침공했었거든 미국이 1989년도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파나마 국민들이 싫어해 미국을 반발심이 그린란드가 좀 다릅니다. 그게 변수긴 하지만은 그래봤자 거기 뭐 군대도 별로 없고 하는데 미국이 마음먹을 수 있죠. 요건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그린란드 편합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그 물동량에서 최소한 가격을 떨구는 게 되는 거니까 네. 예, 파지티브한 겁니다. 미국이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멋대로 한다. 그 무슨 얘기냐? 진짜 비상사태도 선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도 계엄사태 선포하는데 비상사태 해갖고 자기 나라 좋게 만들겠다는데 누가 반대할까요? 미국 국민들이? 딴 나라들이 반대하지. 그러면 아까 미국 아메리카 하는 게 좋은데 인플레이션을 지금 앞두고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거 ISM 서비스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아직 50이 안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ISM 서비스 지수하고 임금하고는 신경 써야 된다. 네. 유가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유가 오르고 있잖아요. 75불. 그거 한 85불 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 유발할 정도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케이. 일단 유가는 변수 아니고. 유가는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그 글로벌 지오폴리티컬 이슈라기보다는 중국의 액티비티라든지 경제 활동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더 많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건 아니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이게 80불, 85불 되면은 그때 혹시 모르지만 지켜놓고 그럼 ISM 서비스가 확장되는데 여기 다 좋은 거 했잖아요. 뭐 신규 지금 다 좋은데 그건 파지티브한 거야. 근데 문제는 지불 가격이 급등했어. 58에서 64는 상당히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그때 나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연준이 이런 거 신경 쓰니까 조금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수 있어라고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용 지표에서도 임금이나 이런 거 중요하다. 네. 근데 잠깐 시계를 넓혀서 지난 2010년부터 10년 동안에 미국의 평균 명목 임금이 한 6불 올랐는데요. 10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7불 올랐어요. 최저임금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임금. 평균 시간당 임금이 한 6불 정도 올랐는데 10년 동안. 근데 최근 5년 동안에 7불 올랐다고. 7불 넘게. 빠른 속도로 올랐네. 그럼 임금 속도가 2.4배 올랐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 뭐냐? 이 아저씨가 취임하잖아요. 뭐 하기로 했죠? 이민자 추방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걸 시행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게 되면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이기적 하는 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 법원에서 프로시딩 있고 하면은 수개월 걸려. 그래서 바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바로 올라가진 않은데 주가는 빨리 반응하겠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것이 여전히 변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트럼프 얘기했듯이 이기 관세부가 있잖아 하면은 네.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세받자. 실제는 미국에 인플레이션 된 적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거든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부과했는데 관세 부과했는데 인플레이션 유발 안 됐어라고 얘기하는 거 대표적인 게 철강업이에요. 그 당시 수포 301조 가지고 18년에 관세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입 물가가 하락했어요. 저기 누구지? 거기 중국이 가격을 낮췄어. 자기네가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품목에 따라서 관세 인사를 하더라도 가격을 전가하고 흡수하거나 가격 결정권이 누가 있냐에 따라 갖고 네. 섹터별로 다르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안심할 수는 없어요. 일편일적으로 인플레이가 바로 난다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트럼프는 집어넣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열어놓으시고 임금 쪽에 신경을 쓰시고 바라보시는 것이 1월 20일 그다음에 28일에 그 FOMC 요거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파나마 운하 플러스 그린란드 여기서 미국에 대한 그런 행보 네. 플러스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과거 데이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댓글창에서는 지금 미국의 저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의 야욕이라 그럴까요? 야욕. 내놔. 나나. 그래 맞아. 근데 지금이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글로벌적으로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크림반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내영토였어 줘 해서 뺏으려고 하는 거에 지금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고 똑같은 거지. 이스라엘하고 저기 가자지구랑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팔레스타인하고도 그럼요. 그거 원래 몇천 년 전에 내 땅이었어. 맞아. 맞잖아. 아 그럼 우리도 합시다. 고구려 때.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짭시도 안 되지.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댓글에서 어떤 정당성을 찾자고 어떤 게 정의다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지. 현실이 그렇다는 그렇지. 거를 받아들이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30년 전에는 이런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없었지. 30년 그렇죠. 전에 저기 행복했던 평화 시대가 끝났다고 그랬잖아. 2020년에 하는 순간에 그게 계속 이어진다. 그렇죠. 20년 된 거? 30년까지 이럴 것 같아. 대통령도 바뀌고 트럼프도 바뀌고 누구지? 시진핑도 바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푸틴도 나이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 지나야지 뭐 바뀌든 말든 할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나이 들고 지지율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네타냐후도 봤고 우리 국내 대통령도 봤고 그래서 암살이 왜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게 암살하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트리거 조그만 거 갖고 트리거 되거든요. 그런 거 역사에 반복하면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되면은 2030년 넘어갈 때까지 계속 그러면은 어디선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연적으로 자연사에 죽어버리든지 석세션 플랜에 가면은 그나마 연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개선한 우리나라지만 이 피스풀리 얘기했잖아요. 피스풀리 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거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롱맨의 이미지를 가진 각각의 리더들이 나와서 강대국의 그런 독재 형태를 하면서 끌고 가고 있으니 그렇지. 이게 평화가 오기가 쉽지 않죠.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뚜껑 열리면은 그냥 열 받으면 뚜껑 열리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열어야겠네요. 자,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쿠첸의 우리 밥솥 한번 뚜껑을 열어봅시다. 사 보시렵니까? 뚜껑을 한번 열어보시죠. 뉴 프리미엄 심플 백자 에디션 쿠첸 밥솥을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26만 원짜리를 저희가 14만 8천 원에 무료 배송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요 실물이 없는데 백자 에디션으로 하얗게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무광으로 가지고 갔네. 요새는 가전도 진짜 디자인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가전 디자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순백의 백자 같은 섹시한 디자인, 주방의 품격 업, 3중 파워 패킹, 햇반 기능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햇반 기능 사용하면은 80%만 조리하고 요거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시 돌려서 그럼 먹는 고슬고슬하고 신선한 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저희가 올려드릴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는 같이 현대홈쇼핑, CJ 오쇼핑 이런 데 가도 평타는 치지 않을까? 제가 그래도 그렇지. 서포트는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포트 잘하잖아. 뚜껑 열린다고 하니까 바로 뚜껑 열어볼까요? 시작하니까 와 이럴 때 진짜 가슴이 벅찬데 딱 합이 맞을 때. 그 나이 든 사람 레인지 네. 있으면 나도 좀 끼워주고. 아유 같이 가야죠. 셋이서 같이. 혹시 안 보이시면 홈쇼핑 채널로 오시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저 쿠첸 밥솥 이 실제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26만 원짜리인데 저희가 또 물가 안정 프로젝트로 싸게 가져온 거니까 밥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참에 좋은 기능에 좋은 밥솥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 있으면 또 설입니다. 그래서 설 그럼요. 전에 좋은 밥솥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친인척들과 함께 뭐 혼자시더라도 맛있는 밥 건강하게 잘 드셨으면 좋겠는 의미에서 쿠첸 밥솥을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노님의 자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요 뉴스, 요거는 그냥 간단한 건데, 저는 약간 요렇게 상황이 급변할 때마다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는 꼴찌네, 막, 해서 조롱의 기사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보세요. 며칠 만에. 진격의 K증시 막 요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론이 굉장히 강하게 조롱할 때가 좋은 타이밍일 때가 많다.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거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할 땐 해준다라는 거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요거는 약간 이제 중국이랑 기타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들고 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자본 하는 걸로 좀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커머스에 대거 진출하는 그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우리 주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월세 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알죠. 네, 월세가 이제 오피스텔 200만 원부터 평균치를 높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강동구에서 130, 30.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해외에서 우리나라는 잘 못 투자잖아요. 그 나라에. 근데 우리나라는 땅부터 시작해서 뭐 건물이고 뭐고 너무 잘 들어오니까 저는 이제 강동만 알고 있었는데 독산동에서도 이만큼 해놓고 성북구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200만 원 이상으로 세팅을 해버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1인 가구도 물론이고 그런 네. 하이엔드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월세 받는 시장 네, 이런 맞아요. 거에 대한 월세를 올려놓는 아예 작업을 올려버리는. 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요런 근데 모건 스탠리 아시다시피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게 되겠어? 우린 지금 100만 원도 내기 힘들다고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이게 물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면 생각보다 문제가 된다는 중국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로 계속적으로 침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서 만약에 조금씩 뺏기게 된다. 우리나라 게임이 그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중국은 과거 게임 우리나라 르네상스 시기 때 텐센트가 우리나라한테 퍼블리싱 우리 자기가 하게끔 해달라고 막 도와달라 그랬거든요. 완전 지금 입장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완전 박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씩 빼앗기기 시작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요거고 그다음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은행이 사라지고 있다. 맞아요. 은행 지점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게 해외의 증권사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AI가 가속화가 되면 은행 업무의 54%는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생기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요런 것들은 AI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상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게 실제로 해외 기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금의 이 ETF 자금을 넘어섰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요번에 이제 또 비트코인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게 그 압수했었던 그 비트코인 물량 법무부에서 다 판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파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네, 그렇게 아침에 속보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어쨌든 비트코인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이 ETF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ETF에 대한 이런 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들 요번 그 작년부터 옵션이 그 합성 옵션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이제 합성 옵션을 좀 많이 한 그런 이제 상품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데일리 옵션을 한 거를 이제 배당 분배금으로 준다거나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저는 진짜 2023년 그 8월 달 전으로 해서 이 ETF 시장이 미국도 완벽하게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뭐 월배당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미국 추종의 상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정말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지금이라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공부하시고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이 ISA 계좌, IRP, 그다음 연금저축 관련된 그런 그 시장이 지금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 박가영에서도 나왔던 스토리인데 그 네. 수익률이 높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연저펀에서 IRP에서 그렇게 투자해 놓으면 1년, 2년 내에 투자하신 분은 죄다 30%에서 50%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쪽에 대한 스토리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쭉 알아봤고요. 저 ETF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약간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ETF 측면에서도 그때 우리가 저기 박가영에서도 ETF 몇 개 또 소개할 때 네네. 아예 거래량이 없는 그런 거 있죠. ETF는 거의 너무 적은 것도 아예 있죠. 뭐 옴짝달싹을 못 하니까 그렇죠. 이게 수급의 그런 뭐 이렇게 몰아주기 차원 이런 거에서도 너무 ETF가 많아지면 그것도 골치 아프지 않아요? 근데 미국 중심으로 미국 지수나 미국 뭐 일부 슈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ETF 뭐 타미당, 솔미당 요런 추가로 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시총도 엄청 크고요. 거래량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ETF들이 죽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고민을 수급 싸움에서 밀리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싸움에서 밀리는데 우리는 또 우리들끼리 또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ETF 하는 우리 네네. 그 사람들이 잘 쪼개고 잘 세그멘테이션 해야 그거 되는 게 맞아요. 또 마케팅 툴이니까 나오는 거고 또 거기에 맞게끔은 아니지만 개인들도 세그멘테이션가 뭔가 좀 특이할 것 같긴 한데 결정적으로 돈이 같이 이제 레벨이 안 되면은 위기가 커지지. 네, 그래서 그건 리스크 앤 리워드를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로님이 오늘 금요일 여러 가지 헤드라인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시 시장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폭이 조금 아까보다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가 0.53% 마이너스 2,508 선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0.8% 마이너스 717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아까는 잘 버텨주던 이제 코스피 지수도 상승했던 종목들이 상승폭이 조금 반납하고 좀 빠지면서 지금 2,500선을 위협받는 수준까지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가장 많이 빠지는데요. 그 중에서 빠지는 게 에코프로 머티가 5.5% 빠지고요. LNF도 5.2% 정도 빠집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4.2%. 전반적으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시장 지수의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2천억의 적자, 분위기 적자, 3년 만에 연간 적자였나요? 그 부분이 이제 2차전지 전반적으로 투심을 많이 억누르는 것 같고, 삼성 SDI에 어제 잘 소개시켜 주셨다시피 목표 주가의 줄 하향. 거기도 적자입니다. 네. 거기도 큰 적자예요. 목표 주가도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25%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다는 게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후려치는 그런 데미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LIG 넥스원 좀 빠지고요.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거 빠지고 한국항공우주 좀 빠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빠지고요. 이런 종목들 방산하고 변압기 이쪽이 꽤 크게 빠져요. 한 4%에서 5% 정도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락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어떠세요, 보노님? 뭐 일단 지수 하락은 아까 이제 현선물 베이스 차이를 먼저 떨어지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좀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지금 한 1 이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빠지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물량이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비차익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외국인도 플러스권에서 지금 매도로 전환했죠. 거기에다 이제 선물 매도가 커지니까 금투 물량이 더 나와서 그런 건데 뭐 이 현선물 차이가 또 좁혀지면
뭐 한 0.5 요네 인으로 붙으면 또 크게 뭐 지수가 밀리진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옵션에서 이게 이제 이 콜옵션이나 롤오버 하는 물량들이 있어서 이게 현물을 강제로 맞추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이제 옵션이 끝났잖아요. 그럼 새로운 옵션이 되니까 거기서 당연히 현물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요. 이 수치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그렇게 치면은 살짝 거품이 껴있었다라고 봐야 되죠. 옵션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뭐 HD현대 일렉트릭은 오늘 좀 억울할 것 같은 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계속 얘는 올라갔어. 계속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요거 빼고 다른 거 사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네, 그래서 느낌이 그런 왔을 때. 거에서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사는 그 이제 정책적인 어쨌든 리스크가 뭐 조금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빼놓고 보자고요. 2차 전지가 어제 강제로 좀 끌어올렸었던 그런 내용을 빼고 보면 네. 지수가 이게 심각하게 역전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오늘 확실히 좀 이슈가 있고 움직임이 나오는 쪽에서는 수급도 계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늘은 약간 좀 스토리가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2차 전지가 빠지니까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7%, 어제 상승을 이제 되돌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센티적으로 좀 영향을 받아서 많이 빠지는 느낌.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2.6%. 에코프로는 어제 에코프로비엠 올라갈 때 못 갔잖아요, 심지어. 네, 맞아요. 빠졌죠. 오히려 빠졌죠. 맞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되돌림이 나오니까 얘는 더 빠져버리는 지주회사의 애환이야. 예, 지주회사가. 애환. 아버지인데 아들이 못하면은 같이 맞고 아들이 잘하면 아들내미만 잘 먹고 잘 살고 며느리만 좋고 그런 거지 뭐. 며느리만 잘 먹고 알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이 잘 나가면 며느리만 좋은 거지. 아, 그래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다 변제해줘야지. 돈 많으면 똑같아. 그래도 자식이 잘 됐을 때 부모님한테 막 집도 하고 그러신 분들도 많잖아요. 연예인 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거 자기 버는 거야 한 50분의 1도 안 될 거야. 연예인- 와이프한테 얼마 갈까? 증여세가 비싸서 그래요. 잘 벌면 아버지한테 사준다고요? 사주는 집 사주는 사람 있잖아. 돈 많이 버니까. 그래요? 예전에 한 15년 전에 수지 같은 경우도 집부터 수지? 수지. 그 저기 가수 수지. 와, 예전 얘기 꽤 오래되네. 수지는 뭐 어마어마하게 버니. 예전에. 예. 뭐 다 그런 얘기 하잖아. 자기 효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도 좀 양극화네요. 원래 사회적인 개념은 캥거루족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 캥거루 다르지. 저도 같이 살아요. 아이 캥거루 다르지. 호주 캥거루하고 저기 북한 캥거루하고 똑같나? 북한 캥거루요? 북한에서 캥거루 못 살잖아요. 죽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 그런 데서 태어난 캥거루하고 어, 따뜻하고 좋은 그 호주 사는 캥거루하고 똑같네. 알겠습니다. 슬슬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북한 캥거루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내용이. 알겠습니다. 시장은 어쨌든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센티가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그 안에 변압기, 방산 이런 것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 5% 정도 그쪽 섹터는 좀 빠진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수 전체적으로는 좀 조용한 장에서 한 0.7% 정도 마이너스로 지금 9시 46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김장훈 본부장님 자료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또 다른 자료 있었는데. HBM 너무 복잡해서 HBM 정리한 거 한 페이지짜리 하나 있고 강원랜드 있고 그다음 임시 공유율 있고 CMS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라이트하게 임시공휴일 얘기 조금만 그럽시다. 들어볼까요? 예, 그럽시다. 임시공휴일 얘기를 뭐 해주실 게 뭐 있지? 그걸로 해서 내수랑 뭐 그거 요거 얘기. 예, 어저께 나왔는데. 예. 4조 내수 진작 8조 생산 감소라는 예측을 어디서 했는데 그거를 기사에서 다 갖다 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예측한 거에 그 근거 반도체 하듯이 곱하기 제가 그거를 베리파이할 수는 없고 그게 아마 4년 전에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런 걸 조사했나 봐요. 그 이제 며칠 쉬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일단 여행 가니까 유통업계 좋고 뭐 좋겠죠. 그 맞죠? 그 집안에 있더라도 대형마트, 편의점 휴일 특수 있고 이거 맞을 것 같고요. 생산 쪽은 생산 하루 조업일수 주니까 안 좋죠? 그 나와서 일하게 하려면 150% 휴일 수당 줘야죠? 안 좋은데
그리고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이쪽이 더 많다, 생산 감소가. 그건 맞을 것 같아. 근데 차이가 이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감사로 생각하고 그러면 뭐야? 그 대형마트 편의점 아니면 돈이 있던 돈이 없던 술 맛이 땡기든 열불 나든 시간 나면 뭐해 그랬어요. 그쪽에 그 베팅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강원랜드. 빌드업이 여기서부터가 빌드업이 좀. 빌드업이 내가 아예 명예 설정하려면 한 5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 안 돼. 강원랜드. 근데 주가를 보세요. 강원랜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 지분이 5년 전에 30%가 지금 12%예요. 오, 많이 빠졌네 진짜. 근데 최근에 야금야금 사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실적은 이제 낮아진 거에 부합하고 있고 PBR 밸류도 PBR 알죠? 아로 얘기할 때 삼성전자 때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0.7하고 0.8에 0.8.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모멘텀이 있고 이게 그 아까 그 올해 옛날에 뭐 소송하고 뭐하고 한 거 돌아오는 게 있어갖고 배당을 많이 늘릴 수 있대요. 요거 쓸 때 리포트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6.4%인가 6.5%야. 주가 바닥이고 배당 수익률 6.몇 %고 그 약간 놀자 휴일 남고 뭐 하겠어요. 해외여행 다 못 가잖아. 다 해외여행 가지 근데 않잖아. 강원랜드도 못 가지 않아요? 뭘 못 가? 강원랜드 저거 며칠 쉬어서 강원랜드 가면은 하는 사람 하루에도 가서 하지. 근데 강원랜드 가면은 배팅을 못 해요. 그래? 가보셨어요? 안 가봤지. 강원랜드 가면은 이게 외국 카지노는 저는 파라다이스 같은. 전 이제 카지노 놀러 그치, 가봤으니까 강원랜드 카지노는 외국의 그런 카지노들이랑 달라요. 그래서 게임을 못 해. 그러니까 하이롤러 VIP들이 어떤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면 모를까 무언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홀리데이면은 더욱 그렇고. 그 내가 리포트에 그 이야기인데 VIP 영업을 강화하면서 매스보다 VIP 성장에 집중해가지고 좀 늘어났대요. 드라백도 그렇고. 그리고 규제 아까 뭐 그 증서라고 하는 규제가 작년 9월에 풀렸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거 말한 거 패러다이스라든지 다른 거에 대비했을 때 이 외국인이 아니고 국내 이거 한 거니까 그건 다른 거 있을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밸류가 많이 빠졌다. 그 배당에 이익이 있다? 그럼 아까 너 갑자기 하루 더 쉬면 뭐 하냐? 집에서 저처럼 텔레 보면서 책 보면서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발전하면 갈 수 있지. 그렇죠. 예. 근데 한계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굳이 이거 특수 아니더라도 지금 맞죠. 그 얘기야. 종목 자체가 조금 한 번 봐볼 만하다. 그렇지. 라는 의미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는 이미 움직였어요. 파라다이스는 그 수급 보세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 샀을걸요? 한 2주 넘었을걸? 오호. 밸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데 외국인 거라서 약간 높은데 그것도 밸류가 비싼 건 아니고 요것도 한 5% 정도 올라왔네요. 예. 그런 거 일단 뭐 오케이. 메인이 잘 안 갈 때 아니면 또 트럼프이즘 관련돼 가지고 뭐 이슈가 될 때는 뭐 이렇게 도피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거 뭐 그 개인의 호불호니까 솔직히 강원랜드 주식을 살 돈으로 그냥 강원랜드를 가서 홀짝에 베팅하는 게 훨씬 리스크 대비 리턴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50% 확률로 2배가 되느냐, 아니면 강원랜드 주식을 사서 몇 퍼센트 확률로 뭐 올라가느냐인데. 제가 베팅을 안 홀짝이 해봐서 낫지 않나? 모르겠지만 저는 귀찮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귀찮아. 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던 것 같아요. 주식을 사는 것보다. 원래 이때쯤 되면은 고포류라고 해서 고퍼. 네, 그 이제 고스톱이랑 포커류 이제 인터넷으로 게임하는 과거 이제 NHN, 그렇지. 네오이즈 원래 이런 애들이 항상 2018년, 19년도까지는 매년 성수기다 해가지고 막 주가 올라가고 했었거든요. 휴일 앞두고. 네. W 게임즈도 그런 거 아니야? 네, W 게임즈도 마찬가지. 오늘 W 게임즈 리포트 나온 것 같은데. 그때 그 나온 그런 이유가 친구들.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거 잠깐 보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나 더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 더? 하나 더. 좀 재밌는 거. 재밌을 거 없어. 재미없는 거 다 했어. 오해 북한 캥거루 재밌었단 말이에요. 오해 안 나와도 내가 다 썼는데. 안심했는데. 시메스. 시메스는 뭐예요? 이런 회사에 있어서 잠깐 들여다봤어요. 근데 결정을 제가 못 하겠어요. 시메르는 아는데 시메르. 회사가 왜 이름이 그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신규상장주. 예.
CMS라고 얘기했는데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보통 얘기하면 제 느낌이 어떻게 좋아요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목표 주가도 없긴 하지만 내용은 있는데 판단하기 애매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CMS 시가총액 오늘 좀 빠지는데 한 2,400억 될 겁니다. 공모 가격보다 낮습니다. 일단은 공모가가 한 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2만 얼마? 2만 4천 원? 낮은 건데 이게 AI 로보틱스입니다. 10년 된 회사고요. 인하대 공대 출신의 엔지니어 출신의 한 것 같아요. 사람 한 100여 명 있다고 합니다. 그 3D 비전이에요. 3D 비전. 그 AI 로봇 제어기 있어요. 소프트웨어기 있어요. 네. 이거 하는 회사인데요. 이걸 뭐 어떻게 다 융합해가지고 핵심은 뭐냐?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려는 게 쿠팡에 대거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 CMS가 쿠팡에 대거 들어간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뭐 이렇게 좋은 얘기 적어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검사 2차 전지 자동차 이것도 있습니다. 요거 한 20% 안 되게 매출. 2차 전지 자동차 현장 생산 현장에 들어가는 비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고 중요한 건 이거라고. 지금 매출 거의 없어. 매출은 100억도 안 돼. 적자. 그런데 토탈 그 마켓이 크다고 보는 게 쿠팡향 그 물류 네 그거를 시장이 한 600대. 템이 600대 있는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결정 난대요. 600대. 근데 한 대에 1억인지 2억인지 모르겠는데 그 많이 비싸진 않을 겁니다. 그럼 뭐 한 얼마겠어요? 한 600억 되나? 한 1000억 되나? 뭐 그 정도 시장인 것 같은데 그거의 일부분이 올해 결정되면은 내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경쟁자가 없진 않아요. 국내는 없어. 근데 중국에 많은 이런 비슷한 회사가 있대요. 그렇겠죠. 근데 얘네는 레인보우랑 같이 해서 얘네가 하드웨어 만드는 게 아니니까 레인보우랑 같이 해서 들어가는 거야. 얘네 소프트웨어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중국은 중국 업체들이 있으니까 몇 개월치 하는 비딩을 할게 하겠죠. 그게 아마 곧 결정이 되고 뭐 곧인지 상반기 결정되면 하반기 끝 무렵에 매출이 뭐 확정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100명이니까 뭐 인건비 들고 뭐 하고 하니까 적자는 적자죠. 올해 갑자기 흑자 되는 게 아닌데 매출이 연간 300억이 되면 흑자로 전환된답니다. 만약 흑자로 300억이 전환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진이 꽤 높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대충 생각해 보니까 한 600억 다 잡아먹고 뭐 그러면 300억 넘으면 흑자니까 한 100억에서 100 몇십억 흑자를 가능한가 어느 순간에 몇 년 뒤에 그러면 한 이거 20배 30배 줄까 이렇게 생각하다 말아서 딱 보니까 주가가 2,500원인 거야. 그래서 일단 이게 돼야 되는 거니까 경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기술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와치를 하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런 거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신규고 오보행은 좀 풀린 것 같아요. 당장의 이슈가 오보행 큰 것 같지 않고 기술력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것 같다. 재밌는데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풀필먼트 기업향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쿠팡이. 올해는 200억 적자 50억 300억 이상 되면 흑자 전환. 오케이. 600대 규모에서 단계적이니까 이게 빠르 안 될 수 있잖아요. 참을성이 있을 필요도 있다. 뭐 그런 얘기. 로보틱에서 소개시켜드렸어요. 중국이랑 경쟁 안 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저렇게 카메라 달리고 물류, 뭐 AI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안보랑도 살짝은 경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거 중국 그 판단을 잘 모르겠어요. 반도체 제가 잘 모르니까 경쟁자가 없는 건 아닌데 비딩을 할 거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겠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국 거 안 쓰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은 600대가 우리가 다 가져온다 가능하고 600대가 언제 빨리빨리 100대, 200대 되느냐. 단가가 1억인지 2억인지. 이거 300억이 BEP라는 건 회사가 얘기해 줬겠지. 그렇게 계산하면은 뭐 좋게 생각하면 한 100억에서 150억 흑자 곱하기 30배 하면은 그 2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될 수 있겠네. 오케이.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목표 주가 안정을 봤을 때는 제 생각이나 걔네들 생각이나 비슷한 것 같다. 약간 테마성도 포함됐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CMS 괜찮았어요. 4% 오늘 상승하는데 다시 심하지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하지 않아요. 심했어. 시가총액이 지금 2,900억이고 2,900억? 올해 매출 65억. 작년 매출. 올해 매출 아닌데? 예상되는 거. 올해 매출 여기 194억인데. 그래요? 이 친구 애널리스트는 194억. 그래 적자 55억. 적자 83억으로 찍히긴 하는데 작년 그게 더 정확할 테니까. 어째 적자. 네, 어쨌든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소형주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정보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거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요. 분위기는 아까보다 조금 그나마 좀 좋아지는 듯한. 환율 어떤가요? 오늘 환율이? 오늘 똑같아요. 1450? 58원 뭐 요 정도. 네. 움직일 요인이 별로 없겠네 아직. 네, 1458원, 1400.
57원, 90전 뭐 요 정도.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예. 그래서 뭐 딱히 뭐는 없고요. 지금 약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2차 전지 때문에 더 많이 하락 요 정도로 지금 그렇죠.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대형주가 많이 떨어지고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7% 이거 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없죠. 되돌림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따가 오늘 금요일인데 돌아와서 어떻게 장이 끝날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코멘트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가야죠 이제 슬슬. 더 할까요? 금요일인데. 뭘 더해? 이따가는 어저께도 본인 안 나와서 10시 2분까지 했어. 아 맞아요. 2분 오버타임 했어. 그래요? 오 그래도 할 얘기가 되게 많으셨나 봐요. 아니 광고도 했잖아 또. 광고도 하고. 엄청 하고. 이제 두 분이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이상했다. 삐질라고 또 사실- 그래. 에? 삐질라고. 아니요. 내가 삐질라 그래. 왜요? 아니, 다 있어야지. 음. 둘이 하니까 제가 방송 안 한다고 힘들어서 언제 죽였어. 삐지고 언제 그렇습니까? 아니, 둘이 하니까 너무 힘들어. 힘드시죠? 양이 많아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1시간을 둘이서 어떻게 채웁니까? 이거 말이 안 돼. 사실 고문이야, 고문. 그렇지. 그게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게 만약 2-3명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야. 이제 오늘 같이 살짝 오늘은 그나마 2차 전지가 움직여서 그렇지. 그렇지. 잔잔한 장이 있단 말이야. 한 달에 한 번은. 그래, 아무것도 할 그러면 일이 없어. 죽을 맛인 거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장 여러분도 이따가 마감까지 마무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게 지금 방송이 끝이 아닙니다. 뒤에 아침엔 투자 팀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생각하시면서 그 변수를 고려해서 잘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 완전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